인사드리겠습니다. 황순우 세무사입니다. 블록체인이랑 가상화폐가 정말 핫 이슈긴 한 것 같아요. 오늘 벚꽃이 절정인 것 같던데 아침부터 이렇게 오셔서 좀 너무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 사실 이제 뭐 영어로 이렇게 뭐 공부하고 이런 거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제 자료는 영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말로 진행을 할 거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 강의 끝나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저희 문정권 대표님 강의가 남아있으니까 저는 뭐 가볍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상화폐 세금 어떻게 될까라는 제목인데요.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사고요. 금융권 세무 관련해서는 한 6, 7년 전부터 조금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투자증권, 현재 NH투자증권이죠. 그쪽 이제 세무 컨설팅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은 VIP 분들 세무 상담을 주로 해왔었고요. 그 후에 뭐 삼성생명이나 그런 쪽도 이제 일을 쭉 했고요. 일단 그 가상화폐 관련한 세금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언론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이제 말들은 많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국세청에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기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같은 걸 이제 부과할 거다라고 하자 이제 논란이 증폭됐다는 얘기가 올해 2월에도 이제 기사가 나왔었고, 최종적인 기사는 지금 현재 버전으로는 이게 며칠 전 기사인데 정부가 6월 중에 가상화폐와 관련된 과세안을 발표한다. 이게 최종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7월달에 G20 회의에 맞춰서 이제 어떤 안이 나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조금 보면 언론을 통해서 접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일단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 과세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곳은 부가세까지 매기고 있는데, 물론 최근에 몇 달 전에 그것도 이제 그냥 교환 수단으로 이용될 때는 부가세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최근에 일본, 태국, 베트남 이런 데도 전부 다 이제 일단 세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은 뭐냐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전면 규제하거나 없는 것처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블록체인 기술과 연계가 되어 있고 4차 지식 기반 산업의 이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세금은 걷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도 이제 세금을 부과하고 최근에는 태국도 부가세랑 양도소득세 합쳐서 한 22% 정도 세금을 과세하겠다라는 방침이 나왔고요. 그럼 일단 현재는 어떤가 보시면 가상화폐와 관련된 세금은 크게 4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증권거래세. 이렇게 4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것도 과세가 되고 있지 않죠. 그죠? 네. 아이고, 영어가 나왔네. 많이 죄송합니다. 네. 어렵지 않은 영어죠? 텍스 프리. 세금이 전혀 없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사실 세금이 있고 없고가 여러분들 같은 VIP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멍청한 수연이는 2천만 원을 특판 적금 5%의 예치를 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이자 수익이 얼마가 될까와 우리 똑똑한 수지는 2천만 원을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네요. 그래서 역시 5%의 수익률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실제 수익은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아시다시피 정기적금으로 투자를 하시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 전부 다 세금을 두들겨 맞게 돼 있어요. 현재 종합소득세율의 가장 높은 세율 구간은 수연이 이제 소득 구간이 최고 소득 구간일 테니까 42%죠. 그죠? 지방소득세까지 46.4%입니다. 그렇다면 5%에 예치했으니까 2천만 원을 100만 원을 받겠지만 소득세를 46.4%, 46만 4천 원을 이제 얻어맞고 나머지 실제 수익은 53만 6천 원일 테니 사실 수익률이 그렇게 높아질 수가 없죠. 하지만 똑똑한 수지의 경우에는 100만 원이 그대로 실질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 비교를 해보면 수연이는 수지의 사실은 절반 정도밖에
세후 실질 소득을 못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세금 규제가 전혀 없는 가상화폐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탈세의 문제가 있고요. 편법적인 어떤 상속증여 수단으로 이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투기가 과열되거나 그런 이제 사행성 투기들로 인해서 가격이 급변하는 등 금융 질서가 이제 교란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마약이라든지 뭐 무기상들, 나쁜 테러 같은 데 이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해킹의 위험도 굉장히 많이. 아무튼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뭐 모두들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규제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 4가지 세금 중에서 6월달이 돼봐야 알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국세청 내부 정보망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가장 최신 어떤 정보를 좀 얻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기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렇게 확신할 수도 없어요. 네, 기재부에서 열심히 지금 연구 중인데, 일단 가장 이제 유력해 보이는 방안은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이따가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거래소 실명제가 도입돼서 이제는 적어도 이제 어떤 특정 거래소에서 A라는 사람이 이제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언제 얼마를 주고 사서 언제 얼마에 팔았다, 이런 정보들을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이제 가장 높고요. 물론 이제 이것을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 다룰 것이냐, 아니면 이제 올해부터 도입된 종교인 과세처럼 기타 소득 중에 어떤 특정 소득으로 만들어서 따로 과세할 거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배당소득세는 현행세법으로도 사실 배당을 받는다라고 하면 과세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네, 그것도 근데 구체적인 어떤 과세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라서 애매하고, 부가세는 과세될 가능성은 없어요. 네, 이걸 상품으로 보기에는 사실 뭐 여러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의외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아시죠? 뭐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근데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 계좌에서 이제 증권을 이제 거래를 하시게 되면 거래액의 0.3%만큼 무조건 빠지시는 거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래서 이제 거래할 때마다, 왜냐하면 저게 이 국세청, 이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세금이에요. 왜냐하면 조세 저항이라는 게 없습니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신고 납부를 하시는 개념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세금을 낼 때 이만한 세금을 내야 되냐 이러면서 굉장히 사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 뭐 이렇게 탈세하려는 그런 분들도 많고. 그런데 거래세는, 이거는 거래소가 원천 징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라고 따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뭐 비트코인을 뭐 예를 들어서 몇 개를 샀다, 오늘 기준으로 75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뭐 10개를 샀다 7,500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그거에 뭐 예를 들어 0.3% 이런 식으로 7,500만 원에 0.3%면 한 20만 원쯤 되나요? 뭐 그걸 떼버리고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아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의외로 증권거래세가 이제 과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가 다른 금융상품, 특히 주식처럼 이제 취급을 하자라는 게 이제 기본 마인드니까요. 근데 아직 확실하지 않고요. 한번 비교를 해보죠. 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주식이랑 그 가상화폐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이 주식과 관련해서는 이 왼편에 보시면 되는데, 네, 취득할 때 취득세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그냥 공짜로 받았다면,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했다면 상속증여세를 과세당하게 되시죠. 그리고 보유하고 계시다가 배당을 받았다. 그럼 배당소득세 당연히 내셔야 되고, 거래를 하실 때 방금 말씀드린 증권거래세 0.3%, 그 다음에 양도를 할 때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한 푼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시죠? 4월 1일부터는 종목당 15억이 넘으면 대주주로 이제 분류가 돼서 양도소득세를 22%를 내셔야 돼요. 근데 이거랑 비슷하게 이제 사실은 앞으로 가겠다라는 게 어떤 과세당국의 방침인 것 같은데, 뭐 취득세는 없지만 만약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가상화폐를 가지시게 된다면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저거는 지금도 과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실질 과세 원칙에 입각한 완전 포괄주의가 명시되어 있어요. 경제적인 실질이 만약 상속이나 증여에 해당한다, 공짜로 누군가에게 받았다라고 한다면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소득세도 현행세법상 과세가 될 수 있고, 증권거래세는 저건 오타입니다. X가 아니라 저것도 과세를 할 가능성이 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보셔야 되고, 양도소득세가 아무튼 과세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거고요. 양도소득세가 사실 세금으로 만약 과세를 당한다 그러면 가장 세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과세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상화폐 과세를 하려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거냐라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오늘 기준으로 비트코인 하나에 가액이 75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은 1년 동안 매달 한 100만 원, 200만 원씩 막 올랐잖아요. 그죠? 12월 초에는 2,30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월에는 200만 원이었던 게 뭐 3월에는 500만 원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200만 원 주고 산 적도 있고 500만 원 주고 산 적도 있고 뭐 한 8월에는 1,500만 원 주고 샀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오늘 팔았어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750만 원을 받고 오늘 판 내 비트코인의 취득가액이 얼마냐는 거죠. 이걸 만약 200만 원이다 라고 해버리면 550만 원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되잖아요. 하지만 나 이거 1,500만 원 주고 산 거다 라고 한다면 양도 차익은커녕 오히려 양도 차손 750만 원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세금 낼 게 없단 말이죠.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과세 당국에서 이제 규정을 정해서 과세할 것인가? 사실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관련 세법상으로는 저희가 이제 주식 양도세를 신고할 때를 가정을 하면 대원칙이 이거예요. 개별법이라고 하는데, 개별법은 뭐냐면 매칭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비트코인 1번을 200만 원 주고 샀고 비트코인 2번을 500만 원을 주고 샀고 비트코인 3번을 1,500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이번에 내가 판 게 비트코인 1번이었다. 그럼 취득가액이 2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몇 번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찍혀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가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법에 정해져 있는 주식에 대한 원칙은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산 게 먼저 팔렸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200만 원짜리가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세법상 예외도 있어요. 우리가 계산해서 제출하기만 하면 후입선출법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3번을 팔았다라고 내가 계산을 해서 제출하면 내 취득가액이 1,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규정되고 결정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다. 그래서 6월이 돼봐야만 윤곽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취득가액을 어떻게 가정하고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세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아마 22%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일단 그 세법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법의 대원칙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세법이 변경이 되었을 때는 절대 그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소급해서 과세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그냥 즐기십시오. 세금 없이 거래하셔도 괜찮으니까 올해까지는 마음껏 즐기시고 올해 6월달에 안이 나오고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 올해 뭐 12월이나 확정이 이렇게 될 거예요. 국회에서. 그럼 내년부터 이제 세금이 적용되는 거니까 올해까지는 별 걱정 없이 거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